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의 이해와 감상의 제6강입니다. 제6강. 자, 고전의 이해와 감상 제6강이고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그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95페이지 이제 가사 부분인데요. 자, 오늘 할 것이 이제 초당 문답가입니다. 초당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건 초가집이죠. 초가집에서 묻고 대답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사라는 것에 이제 잠깐 정의를 한다면, 이 가사라는 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라고 해서 구술이라고 하죠, 구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로 간다 해서 연행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구술 연행이라고 하는데, 구술 연행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3, 4조 또는 4, 4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런 그 사음보의 연속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가사, 특히 이제 이 초당 문답가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때 이제 나온 가사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시조가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사는 이제 사음보죠. 음보라는 것은 소리의 걸음걸이란 뜻이에요. 음보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이제 p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음보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삼인곡 같은 경우, 정철의 작품 중에 삼인곡 있죠. 이런 경우는 서정적이라고 해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관동별곡 같은 작품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서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사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가르침에 관련됐다 해서 교술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고려 말에 그 포교, 종교적인 포교, 특히 이제 포교 중에서도 뭐겠어요? 불교의 포교를 위한 도구로 이제 많이 발생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서한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더 든다면 승원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표적인 포교 가사고요. 이제 조선 초기로 가면 바로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이죠. 상춘곡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순의 면왕정가. 면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이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 강과 호수죠. 강호에서 한 가도, 도를 노래한다는 거죠. 강호 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과 호수에서 도를 노래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쪽에 나오는 이제 그 우부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초당 문답가에 나오는데, 이 초당 문답가는 상당히 이제 길죠. 이 초당 문답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백발편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악지편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16편이에요. 그 모두게 16편.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올게닉이란 말 쓰는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와 근대를 좀 약간 비교를 한다면, 이 중세는 약간은 이제 늙음,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근대로 갈수록 젊음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세는 국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대에서는 개인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중세에서는 윤리를 더 이야기하는데 반해서 근대에서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우부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우부란 이 한자 자체가 요게 그
그 뭡니까? 어리석을 웃자고요. 남편 붙자죠. 어리석은 남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7쪽을 펴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보죠. 내 말이 광언인가? 광언이란 건 미친 말이란 뜻이에요. 저 화상을 구경하소. 원래 이제 화상이라는 것은 승려 중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화상이라는 게 이제 약간 이제 3인칭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이제 비하적인 표현으로 쓸 때, 이 화상이란 말을 씁니다. 비하적으로. 이 화상이 뭐 이렇게 이제 쓸 때는 비하적으로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구경하소. 남촌 한량이죠. 그러니까 한량이니까 뭐 한가롭게 막 지내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 한량 말동이는 부모 덕에 편히 커서 호요식 무식하여 우준. 우준이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용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억지로 얼굴빛을 꾸며서 아첨한다는 뜻인데, 그 앞에 있는 용자가 이제 얼굴 용자고요. 뒤에 있는 열자가 기쁠 열자죠. 자, 그래서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깜냥 없이 주제넘게 시체. 자, 이때 시체라는 것은 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행. 우리가 이제 흔히 시쳇말 이런 말 쓰죠. 유행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행 따라 의관하며 옷을 입고 이제 복장을 한다는 거죠. 남의 눈만 위하는가. 장장춘일, 긴긴 봄날 낮잠 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아침과 저녁으로 반찬을 투정한다는 거죠. 매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치 개트림에 이렇게 났죠. 여기서 이제 무상 아무 때나 상관없이 그 뭡니까 출입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늘 날아다니는 매팔자라는 거죠. 이 매팔자라는 것은 하늘 날아다니는 매를 가리키는 거죠. 매일 길게 취하고 개트림을 한다는 거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리 모여 도로기요. 도로기라는 것은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도로기 밑에 3번 각주에 98쪽이 나오죠. 절이 모여 노름질, 기생척과 살림 차리고 오입장이 친구로서 사랑에는 조방군, 이 조방군은 기생을 관리하는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죠. 4번 각주에. 이 기생을 관리하는 남자예요. 안방에는 노구알미. 노구알미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노구알미, 오입을 주관하는 노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조상을 내세우고 새도구멍 기웃기웃. 새도구멍이란 건 새도가들의 눈에 들기 위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염량, 이거는 뭡니까? 뜨거울 염자죠. 염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서늘할 양자죠. 그러니까 덥고 추운 거죠. 모아서 진봉은 이제 물건을 잘 모아서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진봉이라는 게. 조상지업 탕진하기. 조상들이 이제 다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다 탕진한다는 거죠. 뭐 재산이든 뭐 이런 것들 말하겠죠.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뭐 허욕으로 장사하고 남의 빛이 태산이고 내무식은 생각 않고 착한 행실 투기하니 천한 사람 업수이 보고 어진 사람 미워하고 후할 때는 박하에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위에서 수백 냥 혀것이다. 진구벗은 조화대 제 집안은 불목. 이 불목이라는 건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목이라는 말은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승기자를 이때 승자는 이제 그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승자죠. 그래서 자기를 뛰어난 사람을 염지. 염은 이제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싫어하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 지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이런 의미로 대명사로 쓰인 거죠. 반복소인 허기진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건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인을 뒤집는 것을 허기진다. 허기진다는 것은 간절하게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소인은 밑에 나왔죠. 9번 각주에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옹졸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란다. 내 몸이 편할 대로 남의 말을 꺼리지 않고 벽날 노릇 모두하고 인삼 녹용 보신한다. 몸보신한다는 거죠. 이 보자는 보충할 보자에 주색 잡기 모두하며 돈 걱정을 모두한다. 내 행사에는 개차반의 경계판은 이제 짊어진다는 건데 밑에 나오죠. 잘못을 깨우치는 말이 적힌 나무판 이런 것을 짊어지고 부모조상 있고
계집자식 사처자라. 사처자라는 것은 이제 이때 이제 사자가 중요한데, 이 사라는 것은 원래 이제 개인사자거든요. 명사로. 근데 개인사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아낀다,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위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좀 건너뛰고요. 99쪽에 밑에서 5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하나니 산수로다. 이 원이라는 것은 이제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이 원자가 원망을 원자예요. 산소다. 천장. 이 천이라는 건 옮길 천자예요. 그러니까 그 천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장지를 옮겨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거. 보며 이사하여 볼까? 가장 신물. 자, 20번에 나오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 가장할 때 장자는 이제 보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상팔십에 내신세라. 여기 이제 이 글자는 이제 원래 장자인데, 이 윗상자, 이 상의 오기,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하죠. 내신세라. 그래서 밑에 21번을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신세다. 강태공이 앞에 80년은 낚시질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뒤에 80년은 정승이 돼 잘 살았다는 데서 유리한 표현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내신세다. 종손 핑계 위답하라. 위답이라는 것도 나오죠. 위토답,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중에서 경작하는 전답. 팔아서 노름빛에 다 나가고, 제사 핑계 제기팔아 술값이 모자라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각처 빚이 뒤덮여요. 환자구실 일어나니. 자, 그 구실이라는 건 갈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환자라는 것은 100페이지에 그 밑에 각주 23번에 나오죠. 거기 보면 100페이지 환자를 갚지 못해 빚어지는 갈등. 환자는 갖고 오래 사창에서 백성에게 구워준 곡식을 가을에 거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니라서 돌아볼까 득보. 자, 독보. 홀로 독자의 거를 보자죠. 그러니까 이 독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신세를 가리켜요. 되었단 말이냐. 가련하다 저 모양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는 거죠. 대모관자. 대모관자 어디 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모관자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물레줄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나왔죠. 일종의 이제 뭐 관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신구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장신구. 대모관자. 이게 대모는 바다거북의 등껍질을 가리켜요. 바다거북의 등껍질. 어디 가고, 좋은 것은 어디 가고 물레줄은 무슨 일이냐. 통영갓은 어디 두고 험파리배 통모자다. 그러니까 부유한 걸 다 팔고 이제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숙체, 못 먹던 밥. 숙체는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못 먹던 밥 숟가락이 책력 보고는 달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못 먹는 날이 많아진다는 거죠. 약포육은 어디 가고 쓴바귀에 잔물 빨자. 약으로 된 그 포육이죠. 그러니까 그 고기 같은 거 말려놓은 거. 중력고는 밑에 나오죠. 대나무 진액을 섞어 빚은 소주라고 어디 두고 모주 한 잔 어렵다. 상당히 이제 가난해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01쪽을 보시면 돈피배자, 돼지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에 입는 옷이에요. 돈피가 돼지 가죽이죠. 배자는 저고리 입는 옷. 담비 휘양, 이것도 밑에 나오죠. 101쪽에 38번에 돼지 가죽으로 만든 배자와 담비털로 만든 모자, 고급스럽고 질 좋은 방한구를 지칭한다. 어디 가고 능라주의 어디 두고, 담비 휘양도 이야기했고요. 이 능라주의라는 것도 39번 나오죠. 비단옷과 명주옷 어디다 두고, 동지섣달 배창옷에 삼복더위 바지 거죽이죠. 그러니까 동지섣달 그냥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삼복더위에도 바지 거죽을 입고, 궁둥이는 울근불근 옆걸음에 개 좋으며. 그러니까 좋으며라는 것은 이제 좋치며란 뜻이에요. 뭐든 쫓는다. 담배 없는 빈대통은 소일조로 손에 들고 비슥비슥 다니면서 한 대곡씩 수삼전을, 그러니까 돈 몇 냥을, 역질 핑계 제사 핑계 야속하다 동네 인심, 건너 곰생호는 원망하니 팔자로다. 제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만났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고혹하여. 자, 이거는 이제 40분 각주 나오죠. 음양술수에 빠져들어. 점 보는 데 빠져들었다는 뜻이에요. 천장도 자주 하며. 그러니까 이 장지를 자주 옮기고 이사도 하죠. 당대발복 이것도 나오죠. 자기 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묘자리. 당대발복 예 아니면 피난 곳이 여기로다. 피난할 곳이 그러니까 화를 피하는 곳이 여기다. 올적 갈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가는 길에 유무상관 아니하고 빈 것을 바랐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자, 102쪽에 그래서 기인 침을 이때 기는 속일 기자예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침으로 물건을 취하는 거죠. 하자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범용 이것도 밑에 나오죠. 44번 국세를 함부로 쓰려고 하니 일가친척 부자였고 뜬 재물을 경영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는 채 하는 재물을 가리켜. 뜬 재물. 있는 채 하는 재물. 있는 채 하는 재물이죠. 경양 출입 싸다닐제. 그러니까 서울과 도시를 이야기하죠. 재산가에 청질하다가 이제 뭔가를 청하다가 봉변하고 물러서는 거죠. 남의 고래. 이 골은 동네. 걸테다가도 밑에 나오죠. 45번. 염치 없이 남의 짐바리를 달라고 요청한 행동. 혼금에 쫓겨온다. 혼금도 밑에 나왔죠. 관아에서 잡스러운 사람을 금하기에. 금하는 거죠. 혼인중매 선체돈에 선체도 나오죠. 혼인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낸 채단. 무료하고 이건 이제 뺨만다. 이 무료하고라는 것도 창피를 당한다는 뜻이죠. 창피를 당한다는 뜻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혼인 핑계 어린 딸이 100냥짜리 되었구나. 대종손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103페이지입니다. 일가에게 독부되고 독부도 밑에 나왔죠. 인심을 잃어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남자.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쳐. 가는 곳을 모른다는 거죠.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락해버렸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산 너머 껑생어는 그야 하우부리다. 하우부리도 56번에 나오죠. 너무 어리석고 못난 탓에 발전조차 못한다. 거들먹거리 하는 말이 대장부의 기상으로 동네 어른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와. 이소능장은 이제 젊은 사람이 어른을 욕보인다는 뜻이에요. 이소, 젊을 소자죠. 능, 장. 이 장은 어른이라는 뜻이고요. 이 능이라는 게 욕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욕을 해요. 의관열파. 의관열파랑 의관이 다 찢어진다는 뜻이죠. 옷이나 갓을 찢고 그다음에 사람치기 맞았노라 뗐으며 남의 가부 동이기. 이거는 이제 59번 나오죠. 끈이나 줄로 묶어 매고 간다는 거죠. 투장군의 청병가기. 이것도 몰래 무덤을 쓰는 데서 가서 떡 달라고 하기. 그런 거죠. 친적집에 속글기와 중목방매 일수로다. 이거는 이제 남의 물건 훔쳐 파는 거예요. 밑에 61번에 나옵니다. 부잣집에 기난 채로 친한 사람을 이간질 시키고요. 일수돈 월수돈의 장변리 장체계와. 이것도 62번 나오죠. 장변리. 돈이나 곡식 따위를 빌려주고 1년에 5할 이자를 받는 골이 되고, 그 다음에 장체계도 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장날마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 골이 돼. 요즘 뭐 사채보다 훨씬 더 비싼 거죠. 종갯빚, 종갓집의 개, 과부빚을 금일명일 졸라대네. 독촉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좀 뒷부분을 보죠. 104페이지 셋째 줄. 그래서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젖혀지고 누에 치고 길쌈한 걸 술래기로 장기를 또 둬요. 그 다음에 책망. 그러니까 이 책은 책하다는 뜻이죠. 이 책이란 말은 그러니까 약간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책망 없고 버린 몸이 무슨 일을 못할 소냐. 누이 동생 조카 딸을 색주가로 환매하고. 이건 팔아넘긴다는 뜻이죠. 색주가로. 부모가 걱정하면 완악히 말대답가. 안 하기 말라면 밥상 치며 계집치기. 저녁 먹고 나간 뒤 후에 논두렁을 베었는.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 자빠져 죽었는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자빠져 죽었는지. 포청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하려라. 포청귀신도 밑에 나오죠. 66번. 관아에 갇혀 죽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작품을 보면 말똥이와 그다음에 곰생원과 껑생원 이렇게 나오죠. 껑생원. 자, 이런
새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악행이 많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정적 형상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정적 형상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일종의 백발 노인이 초당 노인을, 초가집에 있는 노인이죠,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은 상당히 해학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해학성이 가미됐다. 해학성 가미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하셔서 잘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용부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출석 수업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9페이지부터 이제 112쪽까지도 이제 전환기의 사회 변동과 일그러진 인간 군상이라고 해서 쭉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의미를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초당 문답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